장삼년입니다. 올해 6.25 전쟁 발발 74주년, 특히 또 오느달을 맞이해서 전쟁 영웅 백선엽 장군님의 전장 리더십과 한미 동맹에 대해서 발제를 하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크다 생각하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성대한 자리에 발표를 하게 돼서 개인적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발제 내용은 이제 유인물에 나와 있지만 25분의 짧은 시간 동안에 핵심 내용을 말씀드리겠는데, 아시겠지만 6.25 전쟁은 1129일 동안 치르면서 수많은 인명을 잃었고, 그 다음에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제가 전쟁 연구를 하다 보니까 우리 백선엽 장군님은 정말 전쟁의 중요한 흐름 가운데서도 그 승패가 좌우되고 꼭 승리가 필요한 그때에 우리 백 장군님께서 그 자리에 계셨다. 그런 거를 연구하면서 느꼈습니다. 특히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최초 연합작전 수행이라든가, 평양 점령 작전 간의 평양 선정, 그리고 일군단장 시절에 미 함보 지원을 대량으로 얻어낸 점, 또 한미 관계가 악화됐을 때 전투 말고 잠시 설명을 나중에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그 해결사 역할을 해오셨다. 그래서 한국군은 물론 미군들에게도 전쟁 영웅뿐만 아니고 살아있는 전설을 통했습니다. 저 근무지가 이제 전쟁기념관 4층인데 4층에 옆방이 이제 바로 백선엽 장군님 이제 계셨던 곳입니다. 근데 주요 인사들이 꼭 오시면은 이 노크를 해가지고 백 장군님한테 이제 모직 인사도 하고, 시간 내서 6.25 전쟁 때 어떤 귀한 어떤 전쟁 교육 같은 거를 직접 오셔서 들으시면서 했는데, 제가 또 놀란 거는 뭐냐면, 어쩔 때는 같이 한번 옆에서 이제 동석을 해봤는데, 그 당시만 해도 50년, 60년 전 그 얘기를 지명, 임명, 그 흐름, 이거를 정말 하나도 놓치지 않고 오탈자 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이왕 보좌관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오래된 얘기를 기억하시느냐? 그랬더니 누구를 만난다 그러면 사전에 또 참 머리도 좋으시지만 스타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실수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그런 완벽한 또 성격의 소유자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제 제한된 그 시간이기 때문에 4가지 이제 그 주제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는 그 낙동강 방어선 전투에서 전장 리더십, 두 번째는 평양 점령간 전장 리더십, 그리고 백야사 공비 토벌 작전관, 그리고 백선엽 장군과 한미 동맹,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인 낙동강 방어선에서의 이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제 갑자기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이제 전쟁이 시작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군과 유엔군은 공간을 양보하면서 시간을 확보해서 이제 7월 29일에 워커 미 8군 사령관이 결단을 내리죠. 죽음으로 지켜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스탠드 오어 다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마산, 외관, 낙동리, 영덕을 연결하는 240km의 연안의 그 선을 그어서 계속 많은 피해를 발생하면서도 막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8월 18일 날 대구역에 적 포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유엔군 사령부에서는 발칵 뒤집혔죠. 그래서 이 27년대 마이켈리스가 이끄는 그 27년대 전략 예비를 긴급 다부동 지역으로 투입을 하고, 동시에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대구에 있던 우리 임시정부를 부산으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그게 부족할 것 같으니까 그 다음날 다시 미 23년대까지 다부동전으로 투입을 해서 이제 최초 연합작전이 이렇게 해서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잘 싸우는 과정 속에서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유광종 대표님이 다부동 일대에 하도 많은 인원이 사상자가 나다 보니까 기록에는 어떤 명은 500명 이상이다, 700명 가까이 됐다 그러는데, 어쨌든 얼마만큼 쌓였냐, 15연대가 혈투를 벌였던 328군인은 시체가 쌓이고 참호마다
피가 흐르는데 그걸 보고 한자식으로 시산현하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에서는 육군본부에서 왜 이렇게 많은 전산자가 나냐 하고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현장을 보러 갔어요. 근데 백장군께서 뭐라 했냐, 다른 데 안 보여주고 328고지로 안내해라. 감찰팀이 가보니까 정말 아수라장. 그리고 당시 다른 사람의 증언을 제가 들었는데, 거기 보면 여름 그 뜨거운 날에 저 포탄으로 시신이 막 불에 돼가지고 나무에 걸린 거면 또 참호 속에 시체들을 피 흐르는 거 보고 감찰팀이 얼른 보따리 싸고 와서 더 이상 하지 않았다는 그런 또 그 증언도 제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 낙동강 방언에서 전장 리더십이 언제 발휘됐느냐? 8월 21일 날 이제 증원 나온 미 27연대가 도로 이주로 기교하고 되니까 전차하고 기교하고 되니까 있고, 좌우측에 이제 우리 1사단이 하고 11연대가 견부를 물어주면서 있었는데, 갑자기 미 8군 사령부 전화가 온 겁니다. 제널백 어찌된 일이냐, 당신 부대가 지금 총을 거꾸로 메고 후퇴하고 있다. 놀래가지고 이제 찝차를 타고 현장에 가보니까 진짜 대대 병력 400명이 대장 포함해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해가지고 그 옆에 과수원에다가 앉혀놓고 일장 분실하는데, 나머지는 이제 뭐 책이라든가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여러분들 지금까지 굶어가면서 잘 싸우고 알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후퇴하면 어디로 갈 거냐? 그리고 부모 형제는 누가 지킬 것이냐? 그러면서 마지막 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내가 후퇴하면 나를 쏘라. 이게 결정적으로 장병들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이제는 총을 제대로 잡고 그 다음에 전열을 정리해서 자기들이 얼마 전까지 후퇴했던 448고지를 30분 만에 점령하는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백장군님의 리더십이다, 전장 리더십이다,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장군님은 증원 나온 27년대장 마이켈리스하고 굉장히 친구를 했는데, 얼마만큼 또 배우는 정신이 강하냐. 그분하고 우연히 갔는데 CP를 갔어요. 근데 마이켈리스가 어디로 들어가냐면, 반대 같으면 CP 잘 치워진 데를 갈 것 같았는데, 보니까 도로가 밑에 큰 콘크리트 하수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어디냐 그랬더니 바로 거기가 전장 CP였어요. 이런 내용들은 전사를 공부를 많이 안 하면 잘 모릅니다. 근데 거기에서 백장군님이 여기 증원독에 하면은 많은 걸 느꼈다. 아, 전쟁은 체면이 아니고 정말 살아남아야 되고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분은 그렇게 누구하고 만남과 또 아까 우리 유광민 대표님도 얘기했지만 교범 탐독 이런 걸 통해서 날로 일치월장하면서 처음부터 명장이 아니었는데 전쟁 3년을 치르면서 오히려 더 정말 뛰어난 명장으로 발전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볼링 LG 전투도 마찬가지. 21일 날 그렇게 잘 막아가지고 위기를 극복했는데, 그날 저녁에 이제는 북한군이 전차 10대 정도를 전차하고 대전차포를 앞세워가지고 갑작스럽게 공격했는데, 그때 마이켈리스가 우선적으로 포병 화력이나 항공 화력 가지고 오전 분리를 시키고 나서 최초의 전차전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약 1,300명의 시체를 발견했고 포로도 11명 등등하면서 전차 13대를 파괴할 수 있었던 거죠. 근데 그때 야간에 5시간 동안의 전투 동안에 이 전차포가 그 계곡, 천평동 계곡을 오가면서 하는 것이 미군들이 봤을 때 볼링장에서 헤드핀을 맞추러 가는 어떤 볼링하고 똑같다 해가지고 볼링 L이라고 거기에서 이름이 붙어진 겁니다. 만약에 패전이었다면 그렇게 못 붙였겠죠. 승리했기 때문에 자랑해서 이렇게 볼링 L이 같다. 얼마나, 저도 볼링 에버리지가 150 정도 되는데 헤드핀 맞추고 꽝 하는 스트라이크 했을 때 얼마나 기분 좋아요. 그러지 않았나 생각해요. 다음 이제 두 번째 평양 탈환 작전에서 전장 리더십을 보면,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71쪽과 72쪽인데, 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38선이 돌파되고 나서 평양을 가는데 최초 작전 명령은
1군단 내야 가장 전력이 뛰어난 1기병사단을 주공으로 왼쪽에서,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24사단이 조공으로 가고 우리 보병 1사단 백장군이 이끄는 1사단은 후속 지원하면서 잔적 소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 명령을 듣자마자 낙심할 틈도 없이 바로 CP로 뛰어가서 밀번 분단장한테 따지다시피 가서 했습니다. 실제 그 당시 밀번 분단장은 몸이 안 좋아가지고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떼쓰다시피 만나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72쪽 중간에 있는 것처럼 적의 수도 공격하는데 미군이 가고 한국군은 빠지면 되느냐? 나도 고향이 평양이다. 내가 대동강 주변 너무너무 잘한다. 기회만 주면 비록 전투력은 그러지만 걸어서라도 미군보다 빨리 가겠다. 이렇게 해서 대화 속에서 밀번 소장이 오케이 해가지고 작전참모대원에서 수정이라. 그래서 그냥 가면 명령 내려주마 했는데 해고록에 하면 아닙니다. 기다리겠습니다. 2시간 동안을 작전 명령 한 것까지 갖고 오면 물론 무전을 쳐서 전투 준비를 하고 있겠지만 아주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패튼 전법을 사용해라. 그래서 포병, 기갑이 함께 가면서 12년 전에 묶어주는데 어떻게 계속 공격하려면 제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3계대로 운전병을 잠재우면서 계속 한 거예요. 우리 미군 같은 가다가 좀 쉬고 그 다음에 가도 쉬고 했는데 우리 백장군님은 정말 탁월한 리더십을 가지고 계속 갔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갈 때 우리는 전진한다. 미군들은 거기에 화답을 보냈어요. We go! 그래서 나중에 연합사, 한미연합사의 모토가 바로 We go together가 우리 백장군님이 미군과 교섭했을 때 We go가 이렇게 발전돼서 We go together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주 민첩한 행동과 조직적인 어떤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로바로 이렇게 평양 선봉 입성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은 11년대는 비행장의 1등, 12년대는 대동강 다리의 1등, 15년대는 모란봉의 1등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니까 함께 배속받아서 갔던 6전차 대대 장병들이 그렇게 쓴 거예요. Welcome First Cavalry Division from First Rock Division.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한 얘기 같지만 팩트니까 이만큼 한 20-30분 빨리 그 약속 지점에 도착한 거죠. 그런데 이 전차가 처음에 요청을 해가지고 20여 대를 얻었는데 나중에 10연리 전투에서 초기 전투에 큰 성과를 얻었거든요. 그러니까 군단장이 믿음직스럽잖아요. 그래서 D중대를 다시 해가지고 C중대, D중대 해가지고 약 40여 대 전차를 가지고 이렇게 평양까지 쉽게 점령할 수 있었다. 그래서 영예롭게 이 평양 입성을 대한민국 제1사단이 할 수 있었다. 그런 겁니다.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제는 백야사의 공비토벌인데 이것도 이제 벤프리트 장군의 어떤 요청에 의해서 이제 공비토벌 작전이 이루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기습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제대로 도망가지 못한 이러한 그 많은 북한군들이 어떻게 됐냐? 바로 이런 지산, 덕유산, 한라산 등 이런 데서 산속에 숨어들었거든요. 그리고 남부군 사령관 이현상이 이끄는 빨치산이 기록에 의하면 약 4만 명 정도가 이 후방적인 중독을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소련 고문단장은 15,000명이라고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들은 줄이는 현상이니까. 그래서 4만 명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약 4만 3천 명의 우리 아군, 2개의 8사단하고 수소사단, 정주사단과 경찰, 그 다음에 예비군 해가지고 작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1년 12월 2일부터 다음에 52년 4월까지 4단계로 작전을 하는데 워낙 작전을 잘해가지고 3개월 만에 어느 정도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아까 2군단장 얘기가 나왔지만 그 이제 백야사에서 참여했던 부대가 2군단 창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이제 2군단이 그러면 처음에 없었냐? 있었죠. 그런데 중공군한테 패배를 하고 나서 완전 부대가 해체돼 버린 상태에서 다시 재창설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백장군님하고는 조금 벗어난 얘기지만 놀라운 거는 그 창설 기념식 때 벤프리트 장군이 축사를 하게 돼요. 축사하면서 창설을 축하한다고 그랬는데 그 전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자기 사랑하는 10년 만에 얻었던 외아들 지미 벤프리트가 선천 지역의 공중공격 B-26기를 타고 갔다가 실종된 날이 바로 전날이었어요. 근데 이 벤프리트 장군은 전혀 내색 안 하고 축사까지 다 마치고 입세천 하는 자리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공부를 아주 차분하게 하는 걸 보고 저는 그 기사를 그 서류를 보면서 너무너무 참 울컥하면서 야 이런 대단한 분이 있어서 대한민국이 자유를 지킬 수 있었구나. 다시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서 그럼 백선엽 장군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냐? 내가 사료를 찾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요. 백야전부대 전투 상고가 얼마 전에 이제 그대로 공개가 돼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에서 요즘 참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민생을 그래서 이 두 가지 목표입니다. 하나는 공기토부를 재빨리 하는 거, 신속하게 하는 거. 두 번째는 뭡니까? 우리 주민들을 다치지 않는 거. 그래서 기록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작전주화는 그렇게 했지만 민폐 근절 8대 원칙 등을 세워가지고 정말 빨치산을 때려잡되 우리 인간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라. 그래서 벤프리트 사령관이 지원해준 약 1000만 장의 삐라를 가지고 다양하게 하면서 어떤 그 적을 기술을 유도하는 것 플러스 주민들한테도 미리 알려서 빨리빨리 피신하시오 해가지고 구분을 시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제가 논문 77페이지에 적었습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도울까 하다 보니까 백장군님한테 그 당시 백야사에서 민원 사건이 하나도 없었어요. 네, 참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다음 백선엽 장군의 이제 리더십과 한미 동맹에 대해서 제가 이제 시간을 좀 사용하려고 하는데 백선엽 장군이 아이젠하워와 만남이 다른 만남도 많이 있었지만 저는 좀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아이젠하워가 대통령 당선자 자격으로 방한했을 때 백 장군님이 뭔 계획을 보고하냐면 우리 대한민국의 국군을 어떻게 증강시킬 것이냐 해가지고 20분 정도 보고를 하는데 그때 10개 사단을 20개 사단으로 증원을 시켜라 해가지고 그때 승인이 되고 그 바로 2달 이후부터 한국군이 2개 사단씩 막 증원이 됩니다. 그래서 29사단까지 창설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포병도 엄청나게 많이 해가지고 17개 대대를 창설해서 그때부터 정상적으로 사단에 포병대대가 있어서 옛날에 군대 생활 하셨던 분들 포병 뭐라고 불렀어요? 디바리 그랬어요. 디비전 아틸러리 약자에서 디바리가 그때부터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사를 공부하거나 또 이런 걸 공부하면 참 놓쳤던 걸 많이 해서 저는 그래서 늘 파고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흰머리도 생기고 소갈머리가 좀 빠졌는데 하여튼 그게 첫 번째 만남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남은 백선엽 장군이 이제 53년 5월에 이제 그 아이젠하워 대통령하고 만났는데 아시다시피 백선엽 장군이 이제 명목은 이 콜린스 육군 참모총장이 최고 지휘관 교육과정으로 한 달 정도 방문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가가지고 이제 워싱턴 DC에 머물렀을 때 일부 우리 유 대표님 얘기했지만 알레이버크 옛날에 1군단 할 때 정말 한포지원으로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했던 그 제독이 밤늦게 찾아와가지고 밤 서너 시까지 새벽 서너 시까지 얘기를 하는 도중에 야 너희들 아무리 애써도 이제 안 된다 뭔가 끈앞으로 잡아야 될 거 아니냐 하면서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힌트를 줘서 대통령 만나서 한번 노크를 해봐라 이렇게 해서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백 장군님이 53년 5월 13일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을 어렵게 이제 만나서 나온 얘기가 이제 대통령 안부도 전하면서 아이젠하워가 대뜸 그랬습니다. 야
영국도 그러는데 동맹국이 절대 휴전에 대해서 물러설 생각이 없다. 그래서 너희들이 아무리 반제대모 해봐야 효과 없으니 그렇게 알라. 이런 식으로 했을 때 이제 백장군님이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뿐만 아니고 이제는 전 국민이 원하는 거니까 한번 일을 제고해 달라. 그러면서 이제 하다 보니까 물었어요. 뭘 해주기로 원하는데?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백장군님이 얘기를 합니다. 알레이 버크한테 들은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휴전에 앞서서 뭔가 우리 한국이 믿을 만한 보장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보장이 뭔데? 그래서 80조 위에 나온 것처럼 한국의 안전 보장을 위해 일종의 상호 방위 조약 같은 것이 필요하다. 그랬을 때 답이 처음에는 난색을 표현했지만 나도 원칙적으로 찬성한다. 그래서 이제 그게 시발점이 돼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을 이제 정말 고위급 인사가 처음으로 거론했고 이제 이제 면담 마치고 곧바로 기록에 의하면 알레이 버크 제독과 함께 미 국무부 차관무 월터 스미스를 만나서 추가 내용을 협조하고 그 내용이 이제 귀국 전에 이미 전통으로 미측 수뇌부도 이렇게 미군 수뇌부도 알려지게 돼서 그 다음에 이제 방공포 석방이며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토막으로 알면 야 이게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짚고 넘어오고 싶은 건 뭐냐면 그렇다면 이승만 대통령하고 에버레디 계획하고는 어떤 또 연관관계가 있을까? 저는 이걸 연구하면서 그랬어요. 왜 참모총장을 교육연수차 했을까? 지금 한창 전행 중인 참모총장이다. 그 다음에 또 그때 에버레디 계획이 검토되는 미묘한 시점에 과연 이게 왜 불렀을까? 근데 그 에버레디 계획을 보려보니까 이번에 군사편찬연구소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했는데 이게 미국 사료로 본 한미동맹 성립과정이라 있고 지난 4월 말에 발간이 됐는데 이게 미국에서 이제 공개한 토라스 그래서 이 미국의 애교 관계에서 52년부터 54년 그 자료를 여기다가 상세하게 메모런덤까지 다 해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두 번 나옵니다. 첫 번째 52년 에버디 최초 계획이 이승만 대통령이 부산 정치 파동했을 때 나온 얘기.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 다음에 53년 초 이승만 대통령의 휴전 반대와 상호 방위 조약 추구가 이제 막 한참 어울려서 나올 때. 그래서 이게 이승만 대통령을 걸림돌이 된다 해가지고 두 번째 나온 게 에버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53년 5월 4일에 테일러 미 8군 사령관이 에버레디 계획을 처음에 국무부에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제 했는데 어떻게 나오냐? 81조 밑에 부분 보면 세 가지의 가정을 세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한국군이 유엔군 지시를 따르지 않을 때, 두 번째는 독자적으로 행동할 때, 세 번째는 적대 행위를 했을 때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이러한 것들을 에버레디 오퍼레이션 해가지고 문서화 해가지고 나와 있고 요 책자에는 그런 그 카피본이 그대로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에버레디 계획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우리 백장군님하고 대화 속에서 몇 가지 확인을 했지만 백장군님은 이런 정치적인 거는 접어두고 오직 대한민국의 전쟁의 승리만으로 집중하지 않았느냐. 나머지 이제 미국에 대해서 잘 알려진 전쟁 얘기는 참고로 해주시길 바라고 마지막 마무리하면 연합사에 부호가 된 우리 같이 갑시다 하는 것들 미군도 좋아하지만 이 자체가 한미동맹의 상징인데 그게 바로 우리 전쟁 영웅인 백선엽 장군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것을 해서 다시 한번 존경하는 의미로 이렇게 이 글을 제가 작성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